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여다나 여기서 다 나온다 120선 박용덕입니다.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시험에 나올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가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외국 법인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런 취지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오죠. 외국인들이 그걸 알면은 가만히 두지 않겠죠. 불공정 무역행위로 아마 WTO에 제소할 것입니다. 자, 기억을 보면 이사업체 운영, 돈 되는 건 안 됩니다. 이사업체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됩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미연에 농업용 건축물 안 되고요. 주택 상가 관리 대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분양 대행업은 가능하고 분양업은 안 됩니다. 리얼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안 되고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미엄,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매부동산에 대한 취득알선이나 건리분석 또는 공매부동산에 대한 입찰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업의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능한 것은 답은 2번이 아니고 3번이 되겠네요. 2개, 3번 2개. 기억하고 그 다음 기억은 아니네요. 기억은 아니고요. 디귿하고 미음 2개가 되겠네요. 예, 기억은 안 된다고 했죠. 이사업체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디귿하고 미음 2개만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이 법인이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돈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신청대리 보수는 매수신청대리 예규에 규정되어 있죠.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디귿, 미음 2개만 법인이 겸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개정된 거 정책에 의해서 개정됐으니까요.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그리고 주택 취득 목적,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취득 목적도.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만 제출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이 매수자인 경우 거래 지역과 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이라도 실제 거래 가격이 5억 이상이 아니고 6억 이상이죠. 6억 이상. 6억 이상인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신고 시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됩니다. 증빙자료는 무조건 투기과열지구여야 합니다. 법인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면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번. 이거 2021년 8월 17일 날 개정된 농지법 내용입니다. 따라서 중요하죠.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기억해 보면 이제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주말 체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8월 17일 날 개정됐습니다. 올해. 그 다음에 농지 불법 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 강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등록관청에 제가 그 시청에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행정처분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농지인데 공장농지로 임대를 했대요. 근데 옆에 중개업소에서 저 농지 불법 중개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행정처분을 뭘 하면 좋겠습니까? 묻길래 제가 이게 언제 계약을 했냐 물어보니까 올해 8월 17일 전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 그 이후에 계약을 했다면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 기타 등등으로 1개월, 거기에 2분의 1을 줄여주면 15일 정도 업무정지가 어떨까요?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제기되면 옆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공무원도 피곤하니까 기타 등등으로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셔서도 이게 농지를 불법 임대차 중개, 농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중개하면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농지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농사를 안 지으면 처분 의무기간 1년을 주잖아요. 적법하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처분 의무기간 1년 주고 1년 안에 처분 안 할 경우에 처분 명령을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근데 아예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의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옛날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제는 개별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니까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은 전부 벌금으로 다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취득 가격을. 또 불법으로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를 들면 그 위탁 경영은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위탁 경영 가능하죠. 근데 1개월 병원에 입원했는데 위탁 경영하면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비협이 가장 중요하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이라고 했는데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25고요. 그 다음에 그냥 토지가액이 아니라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 큰 금액의 25%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씩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4년만 지나버리면 농지 취득 가격을 전부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하게 되겠죠. 중요합니다. 이게 농지법 공법시험에도 나올 수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틀렸습니다. 비읍만 틀렸습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이니까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